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의 허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마 필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러와 이제 필러 후에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이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필러랑 근육의 움직임, 필러랑 그 보톡스 이 관계들이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의 필러는 왜 빨리 빠지고 어떤 부분의 필러는 왜 더 오래 가는가, 같은 필러를 넣어도 더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 더 짧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러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레스틸렌 같은 경우에 볼린부터 그리고 레스틸렌 그 비탈이라고 해서 가장 부드러운 필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볼린하고 비탈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똑같은 부위를 똑같은 분께 넣어드려도 어떨 때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어떨 때는 좀 더 오래 가고 이 지속 기간이 다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특히 이제 이마 필러라든지 턱 필러, 팔자 필러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근육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앞광대 필러도 마찬가지고요. 앞광대 필러나 팔자 필러는 따로 보톡스나 이런 걸로 추가적인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마 필러라든지 턱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하고 나서 또는 필러를 하기 전에 보톡스를 약간 잡아주고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주고 필러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는 특히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 눈썹이 항상 이렇게 움직이죠. 저도 이렇게 막 움직이죠.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뭔가 집중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눈썹이 올라가는 거리가 심한 분들은 1cm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위로 자꾸 올라가죠, 근육이. 그러다 보면은 이마 필러를 이렇게 넣어 놓은 게 자꾸 이쪽에서 밀려가지고 여기가 눈썹 이쪽이 많이 패일 수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술 후에, 시술 후, 시술 중간에, 시술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보톡스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술 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시술 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차이가 조금 있겠죠. 먼저 시술 전에 이마 필러를 하기 전에 보톡스가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마 필러를 들어가기 전에 보톡스가 들어가서 근육의 움직임을 먼저 마비시켜 놓고 한다라는 개념인데, 저도 이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하기도 하는데요. 보톡스가 들어간 다음에 약간 눈이 무거워지세요. 왜냐면 이제 보톡스가 들어가면은 근육의 움직임이 마비가 되면서 약간 원래보다 조금 더 눈썹이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마가 넓어진 상태에서 필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점은 이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리터치나 이럴 때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모양이 잘 잡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우리의 눈썹의 라인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정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약간 위로 올라가 있거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걸 정상으로 볼 건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내려와 있는 경우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약간 내려와 있어도 그 위에 눈썹과 속눈썹 요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아직 이마와 이제 상안검에 들어올리는 힘이 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간 보톡스를 통해서 약간 내려주더라도 눈이 무겁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 근육의 움직임이 마비된 상태에서 여기를 잘 채워놓으면은 리터치 때 여기가 많이 패여있는 그런 현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썹하고 속눈썹 거리가 좀 짧고 상안검을 들어올리는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보톡스를 하면 이게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약간 필러가 들어가는 양도 많아지고 나중에 눈이 무거운 것 때문에 여기는 예뻐졌는데 눈이 좀 불편합니다, 눈이 좀 무섭게 보여요, 눈이 좀 우울해 보여, 이런 말씀을 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톡스를 안 하고 필러를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하세요. 왜냐면은 보톡스가 들어가는 순간 일단 눈썹이 무거워지고 눈이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용적으로 눈은 항상 생동감 있고 또렷한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보톡스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마 필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 없이 이마 필러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눈썹의 움직임이 너무 강하다, 그럴 때는 살짝 보톡스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라도 필러가 들어가면서 여기 그 꺼지는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면 자기 콜라겐 조직으로 생착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다른 부위보다도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이 필러가 보충되면서 해결이 되는 방법이 더 권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 필러가 굉장히 이마 근육의 움직임이 강하고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닉도 많이 요구가 되고 또 모양도 예쁘게 잘 만들려면은 좀 숙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필러 하고 나서 나중에 일주일 뒤에 넣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필러를 먼저 해서 이마가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자꾸 이 근육이 움직이니까 여기가 패어나갈 수 있으세요. 그때 살짝 보톡스를 넣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필러가 들어가서 그 공간을 잘 메꿔 놓는 게 조금 더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 그 방법은 사실은 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보톡스보다는 이마를 필러로 잡는 게 조금 더 만족도가 높다.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냐면 보톡스 한 3개월 정도면 다 없어지지만 필러는 뭐 1년, 6개월 또는 2년 이상 가는 필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필러의 장점, 오래 간다라는 그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마 필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리펠가이에게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